자, 제가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뭘 다뤘던 건데 섹션을 하나만 만들 거고 그의 자식으로 div를 4개 정도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섹션 할 때 너비를 200픽셀, 그 다음에 높이를 200픽셀이라고 적어줄 거고요. 보더는 10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섹션의 자식으로 div를 좀 만들어 줄 거고요. 이 div한테 뭐라고 쓸 거냐면 너비를 50%, 그 다음에 높이도 50%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반씩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div한테 색상을 좀 부여를 할 건데, 자, first child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얘는 블루라 쓰고요. 그 다음에 th child한테는 얘는 뭐 골드. 자, 당연히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제 블럭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사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div들이 섹션의 자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섹션이 움직이면, 즉 마진을 통해서 얘가 움직이면 어때요? 같이 움직이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원래는 여러분들이 섹션의 자식인 div, 자식은 부모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들이 포지션 개념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얘가 부모를 벗어납니다. 자, 부모를 벗어난 상태에서, 물론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마진탑을 이동시키면 제가 뭐라 했죠? 얘가 원래 위치가 여기기 때문에, 지금 div가 나오고 있는 위치가 지금 섹션의 자식으로 나오는 위치가 여기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면 이제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뭐예요? 얘는 부모를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너비 높이 50%라 했을 때 얘의 부모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부모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너비 높이는 화면의 너비 높이를 화면의 너비 높이 대비로 지금 받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네들의 위치를 좀 조정을 해줄 건데, 정리하면 얘네 지금 별도로 움직이고 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탑 0, 레프트 0 주면 이렇게 붙겠고, 그 다음에 탑 0, 얘는 레프트를 50%라 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죠. 뭐 지난 시간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개념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사실인 거고요. 탑도 마찬가지로 50% 레프트를 50%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섹션이 이제 섹션의 자식인 div가 부모를 벗어났기 때문에 얘만 별도로 이제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 뭐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얘네를 섹션 안에 가두고 싶어요. 그러면 유령의 집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포지션 렐라티브다. 자, 렐라티브를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div가 이 div 안에 누가 갇힌, 다시 섹션 안에 누가 갇힌다? 이 div들이 갇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렐라티브의 능력은 뭐예요? 유령의 집입니다. 그래서 렐라티브랑 스태틱은 같은데 다른 점은 하나, 유령을 가둘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올려놨던 포지션 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포지션 앱솔루트는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유령화랑 유령의 집화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앱솔루트라는 녀석은 본인 스스로 유령이 되는 능력도 있고 동시에 다른 유령도 가둘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있는데, 어쨌든 렐라티브라는 녀석은 뭐예요? 얘는 뭐예요? 얘는 유령의 집화라는 기능만 있을 뿐 뭐예요? 유령을 얘는 자기 자체로 유령이 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한번 정렬이라는 걸 해볼 건데, 아까 우리가 마진탑을 줘가지고 한 200픽셀 정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물론 300픽셀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완벽한 수직 정렬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치 수직 정렬이 된 것 같이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섹션은 디스플레이가 블럭이에요. 그죠? 그러면 디스플레이 블럭을 정렬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를 통해서 우리가 정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마진을 0 오토 주게 되면 블록 요소를 정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지금 제가 뭐 마진 요걸 0 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다가 마진 레프트를 오토라 쓰고요. 그 다음에 마진 라이트도 오토라 쓸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섹션을 수평 정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수직 정렬이 된 걸까요?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를 제가 저장을 해볼게요. 자 요거를 디버그 모드에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지금 요 모양이지만 화면이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얘가 지금 수직 정렬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보이죠? 화면이 줄어드니까 어때요? 이게 수직 정렬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수평 정렬은 어떻게든 디스플레이 블럭이기 때문에 섹션의 디스플레이 블럭이기 때문에 마진 레프트 라이트로 오토를 줘가지고 정렬을 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수직 정렬은 마치 뭐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이제 화면에 맞게 그냥 맞춰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 뭐다? 수직 정렬이 된 게 아닙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화면이 뭐 작거나 또는 뭐 더 커지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직 정렬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마진 레프트 라이트 오토처럼 마진 탑 오토, 마진 바텀 오토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직 정렬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녀석을 렐라티브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거를 앱솔루트로 바꿔볼게요. 자, 앱솔루트로 바꾸게 되면 참고로 마진 레프트 라이트 오토 요게 안 먹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앱솔루트가 된 녀석은 여러분들이 좌표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위치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포지션 앱솔루트가 이 섹션이 지금 포지션 앱솔루트가 됐기 때문에 뭐예요? 유령이 된 거죠. 그죠? 유령화. 그러니까 앱솔루트는 유령의 집화 능력도 가지고 있고 유령화라는 능력도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DIB라는 녀석들이 이 섹션 안에 갇혀져 있는 동시에 이 섹션은 뭐가 된 거다? 유령화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좌표값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제가 탑을 50% 레프트 50%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수직 수평 중앙 정렬된 걸까요? 아니에요. 자,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정확하게 꼭지점까지 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지금 여러분들이 Y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이 있다면 그 해당 박스가 어디까지 간 거냐면 여기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꼭지점 위치까지는 조정이 됐다고요. 원래는 여기 있었죠, 그죠? 박스가 여기 있었는데 여러분 탑 50% 내리면 50% 내린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여기에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맞춰진 거예요. 여기. 그러면 50%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진 거고 레프트 50% 줬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요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지금 요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살짝 우측으로 치우쳐 있고 하단으로 조금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자, 무언가를 완벽하게 이제 수직 수평 중앙 정렬하는 방법은 많이 없어요. 사실 뭐 디스플레이 블럭 같은 경우도 레프트 오토, 라이트 오토, 마진 레프트, 라이트 오토를 줘가지고 수평 정렬할 수 있지만 수직 정렬은 불가능하고 이제 플렉스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제 완벽한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이 가능해졌거든요. 일단은 앱솔루트, 포지션 앱솔루트를 통해서 이제 수직 수평 중앙 정렬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은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면 미세 조정이라는 거 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위로 보내야 돼요? 아래로 보내야 돼요? 위로 보내야죠. 네,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보내야 돼요? 오른쪽으로 보내야 돼요? 여기가 지금 중앙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중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지금 이 녀석의 반만큼 위로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반만큼 또 왼쪽으로 보내줘야지만 여러분의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 녀석의 높이가 몇이에요? 전체 높이가 딱 정확하게 200픽셀인가요? 아니죠. 도덕까지 합쳐졌기 때문에 220픽셀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의 반이니까 뭐예요? 110픽셀만큼 우리가 위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 탑 50%라는 건 뭐예요? 자, 중앙에서 일단 시작해버리는 거죠. 거기서 더 올리려면 여러분들이 뭐 물론 좌표값을 이용해서 탑을 뭐 40%, 그 다음에 뭐 30% 올릴 수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화면이 바뀌면 변경이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칼큘레이터라는 칼큘레이터, 계산기죠. 자, 50%에서 얼마큼을 뺀다고요? 마이너스 110픽셀만큼 뺀다고요. 그럼 110픽셀만큼 빼면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레프트도 마찬가지겠죠. 자, 레프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50%에서 110픽셀만큼 이런 식으로 빼주면 돼요. 자, 근데 요거에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의 너비 높이가 300픽셀로 늘어났대요. 그러면 지금 110픽셀이라는 거는 전체 높이에서 우리가 그거의 반만큼 위로 올리고 그거의 반만큼 왼쪽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 지금 너비 높이가 300픽셀 300픽셀로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이가 320픽셀로 바뀌었으니까 그거를 맞게 계산을 또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유연한 코드인 거예요? 유연하지 못한 코드예요? 유연하지 못한 코드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건데, 자, 어떤 게 있냐면 트랜스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트랜스폼. 자, 트랜스폼 한 다음에 트랜스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50% 줘가지고 그 근처 수직 수평에 관련된 그 근처까지는 일단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라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x, 뭐 x를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저는 보통 x를 대문자로 씁니다. 안 먹는 건 아니에요. 근데 x라고 쓰면 소문자로 쓰게 되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문자로 쓰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100픽셀을 써볼게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100픽셀 쓰면 지금 우측으로 이동되는 거 보이죠? 이걸 200픽셀 쓰게 되면 우측으로 이런 식으로 200픽셀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물론 여러분들 100픽셀 그 다음에 이걸 또 줄여서 뭐 80픽셀 하면 왼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트랜스레이트 같은 경우는 X축 말고도 뭐도 같이 줄 수 있냐면 여러분들 Y축도 같이 주는 게 가능해요. 자, Y축도 제가 80픽셀을 써볼게요. 그러면 뭐예요? 양수값은 무조건 밑으로,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으로. 근데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줄이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게 트랜스레이트 X축, Y축 줄 때 이거 심표 쓰시면 안 됩니다. 가끔씩 심표 써가지고 안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심표를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이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가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진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요소를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박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박스가 있어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박스를 여러분들이 트랜스레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마진 레프트를 이용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요소가 같이 움직여버려요. 보이죠? 다시 여러분들이 이 박스를 마진을 통해서 움직여버리면 마진 레프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마진 라이트를 줘서 오른쪽에 여백을 줘야 된대요. 그러면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도 같이 움직여버린다고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트랜스레이트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는 얘가 만약에 트랜스레이트 뭐 또는 그래 X축을 마이너스 값으로 줘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러면 얘만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 그래서 트랜스폼으로 움직인 거는 주변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이동을 시키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튼간에 트랜스레이트 X축을 얼마큼? 마이너스 110픽셀만큼 움직여줘야지만 왼쪽으로 이동될 거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죠. 자, 이거를 200픽셀로 다시 바꿀게요. 그래야지만 이게 먹으니까. 자, 그 다음에 위로 얼마큼? 마이너스 110픽셀만큼 이동시키면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때요? 완전한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을 만들었죠. 자, 근데 얘도 지금 결국에는 뭐 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계산한 거잖아요. 그죠? 전체 높이의 반만큼 해가지고 우리가 X축 또는 Y축을 이동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50%를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전체 높이의 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마이너스 110 이렇게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요렇게만 쓰면 전체 높이의 반만큼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또는 전체 높이의 반만큼 위로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 녀석의 장점은 만약에 너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대로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이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렇게 쓴 거 있잖아요.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포지션 앱솔루트가 됐을 때 특정 요소들을 수직 수평 중앙 정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탑을 50%, 레프트로 50%, 그 다음에 트랜스레이트 X 50%, 그러니까 마이너스 트랜스레이트 Y를 마이너스 50%를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직 수평 중앙 정렬하는 방법, 어떤 요소를 포지션 앱솔루트인 녀석을, 그래서 수직 수평 중앙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